네, 여러분들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제가 영어로 발표했는지 깜짝 놀랐어요. 네, 할 수 있는데, 네, 네, 일단은 근데 자료를 의외로 영어로 만들었네요. 네, 죄송합니다. 네, 제가 열심히 번역을 하도록 하고 혹시 나중에 기회 되면 네, 한글로 된 자료도 같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포항공대 인연이 상당해요. 왜냐하면 제가 이제 학부를 마치고 포항공대 대학원을 진학을 했습니다. 네. 연도를 말씀드리면 네 2000년이에요. 그래서 2000년에 들어왔는데 보통 이렇게 대학원을 들어오면 12월 말인가 그때부터 학교를 오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학기를 정식 시작은 3월이지만 그래서 대략 한 12월 말부터 한 4개월 정도를 다니고 네, 자퇴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네, 다들 이렇게 자퇴식 한 번씩 하잖아요. 인생 성공하려면 그죠? 네, 그래서 지금 22년 만에 다 처음 왔습니다. 네, 제가 그때 자퇴할 때 저희 지도 교수님 앞에서 눈물 흘렸던 게 엊그제 같은데, 네, 이렇게 와서 다시 보니까 전혀 기억이 안 나네요. 네, 어디가 어딘지 아무튼 매우 반갑습니다. 그리고 사실 제가 여기 오게 된 계기는 이걸 하기 위해서 온 게 아니고요. 링고스타님 만나려고 온 거였어요. 네, 그래서 네, 원래는 링고스타님 만나서 저녁 먹고 뭐 이런 생각을 하고 왔는데 갑자기 이걸 여기 시키시더라고요. 그래서 저 있고 네, 맨 마지막에 왕수용 대표님이 둘이 이렇게 엮였습니다. 네, 아무튼 네, 얘기는 그렇고요. 근데 마침 또 왔는데 여기 리드 멘토님이신 정세영님 계시죠? 근데 정세영님이 저랑 팀엑스 때 좀 안면이 있었던, 네, 깜짝 놀랐어요. 그래서 네, CMU에 계셨던 분이 왜 여기 계신지 그래서 놀랐었습니다만 아무튼 여러 가지 인연으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제가 한 20분 정도로 이제 얘기를 해야 되더라고요. 무슨 얘기를 하면 좋을까 생각했습니다. 제가 이제 이 커리어의 시작을 자바로 시작을 했고요. 자바를 한 10년 정도 좀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정세영님은 자바는 저를 기억하시더라고요. 근데 제가 그 뒤로 2008년에 iOS 그 당시는 아이폰 SDK가 처음 나왔을 때 그때 미국인 척하면서 가입을 해서 네, SDK를 받아서 오브젝티브 C부터 시작했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뭐 많이 보지 못했던 그 ARC의 반대죠, MRC 매뉴얼 레퍼런스 카운팅 시절 때부터 네, 릴리스 리테인 열심히 해가면서 시작했던 게 네, 이러는데요. 그러고 나서 저도 iOS 강의를 한 1년 정도 했었어요. T 아카데미에서. 네, 그러면서 네, 이런 경험들을 해왔었습니다. 근데 저의 최근의 관심사는 스위프트는 아니고요. 네, 스위프트는 아니고 여기 써져 있는 그 키워드인 펑셔널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함수형 프로그래밍입니다. 혹시 여기서 여기 계신 분들 중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말을 들어보신 분? 네. 좋습니다. 상당히 많이 있네요. 여기서 나는 함수형 프레임을 공부해서 좀 해봤다 하시는 분. 네, 좋습니다. 네, 역시 맨 앞에 앉아 계시는군요. 네, 공부 잘하시는 분들. 네, 자 그래서 이렇게 펑셔널 프레임을 좀 이제 말씀을 좀 드릴까 했었는데 요새 또 핫하잖아요. 그죠? 수학, 그죠? 요새 굉장히 인기과라고 하더라고요. 네, 어쨌든 제가 수학과를 나왔습니다만. 이 최근에 필즈 메달이 그죠 필즈상을 네, 수상을 했습니다. 네, 허준희 교수님이 이번 주 수요일 날에 또 한국에 오셔서 또 유튜브에서 영상도 하시고 하셨어요. 네, 노벨상에는 수학상이 없습니다. 여러 가지 뭐 얘기가 있지만 그래서 수학의 노벨상을 보통 필즈 메달을 그러는데 이 수학의 노벨상은 나이 제한이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만 40세 미만만 받을 수 있습니다. 네, 그래서 받기가 상당히 어려운데 한국에서 최초로 한국인은 아니지만 어쨌든 한국 출신으로 나오셨네요. 그분이 하시는 수학은 여기 나오는 모던 엘지브라 현대 대수학은 아닙니다. 현대 대수학과 결합되어 있는 학문이긴 한데요. 그래서 대강 이렇게 묶어서 한번 좀 얘기해 볼까 해서 왔습니다. 좀 어려우실 수도 있는데 그냥 한번 지난 수 재밌게 한번 들어봐 주세요. 이게 네, 스페이스인가요? 네네네. 스페이스에서 네. 제가 이거 노션으로 작업한 거예요. 그래서 노션을 해서 외부로 이렇게 나온 겁니다. 네, 그래서 조금 이상하더라도 이해해 주세요. 함수형 프레임이 뭔가
뭐냐라는 것부터 여러분들 좀 궁금하실 것 같아요. 제가 출처를 위키피디아로 걸어놨는데 위키피디아에 보통 이 명언은 보통 두 갈씩이잖아요. 그래서 앞부분에 좀 핵심적인 말들이 나온단 말이죠. 여기 이 위키 페이지를 가보면 앞부분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이게 뭐냐면은 함수를 적용하고 뭐 조합한다, 작성한다 이런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펑셔널 프로그래밍이니까 함수가 재료가 되고요. 그 함수를 어떻게 잘 이렇게 버무리느냐가 함수형 프로그래밍이라는 얘기가 됩니다. 사실 여기까지만 들었을 때도 여러분들 평소에도 뭐 메소드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함수라고 부르실 수도 있고 평소에도 늘 작성하시는 거세요. 그리고 여러분들 아마 작성하시다 보면 그냥 작성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함수가 함수를 부르고 뭐 이런 형태로 많이 하십니다. 이미 하고 있어요. 그죠? 근데 그런 걸 보통 잘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잘 안 하거든요. 자, 거기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네, 선언형 프로그래밍. 네, 아마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더 들어보실 가능성이 높아요. 제가 따로 물어보지 않겠습니다.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대강 이런 얘기를 해요. 뭐냐면은 임페러티브 프로그래밍, 그러니까 명령형 프로그래밍이 대척점에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명령형 프로그래밍은 어떤 작업을 할 때 어떻게 할 거냐라는 걸 서술한다면 이 선언형 프로그래밍은 뭘 할 거냐라는 걸 선언한다고 그래요.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리프레시가 안 됐네요. 죄송합니다. 제가 방금 하나 추가했는데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쿼리, 그러니까 어떤 질의를 한다고 그러죠. 데이터베이스에 질의할 때 쓰는 언어가 저 SQL이라고 부릅니다. Structured Query Language, 그죠? 네. 그다음에 마크업, HTML 대표적이죠. 네. 그리고 여러분들은 아마 백엔드 하시는 분들은 아마 익숙하실 텐데요. 백엔드 요즘 설정들이 제이슨도 많이 쓰지만 저 야물이라는 것도 꽤 많이 씁니다. 그리고 제가 실시간으로 추가한 이유가 있어요. 하나 여러분들이 직접 열심히 쓰시는 게 있습니다. 방금 언급됐던 뭔가요? 스위프트 UI. 예, 스위프트 UI가 바로 선언적입니다. 왜 스위프트 UI가 선언적인가요? 한번 처음부터 떠올려 보세요. 스위프트 UI 작업하실 때 바디, 컨텐트 뷰, 스택 뷰, 뭐 어떻게 하냐가 아니죠. 화면에 뭐가 있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그죠? 이게 선언적이라는 거죠. 함수형 프로그래밍은 선언형 프로그래밍의 일종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자, 그런데 스위프트는 과연 이 패러다임이라고 보통 부르거든요. 뭐 객체 지향이니 뭐니 했을 때 스위프트는 어떤 언어냐라고 한다면 임페러티브 합니다. 그죠? 대체로 그렇게 짜시죠. 그다음에 선언적이냐 하면은 언어 자체가 선언적이라고는 안 해요. 분류상. 하지만 여러분들이 스위프트 UI 같은 프레임워크에서는 선언적으로 작성을 하십니다. 함수형이냐라고 한다면 자, 여기서 제가 한번 찍어보겠습니다. 스위프트는 함수형 프레이밍 언어다. 상품은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근데 그래도 꽤 두셨어요. 한 3분. 여기 100명 정도 계시는 것 같은데 나머지는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거죠? 네. 자, 여기 위키페이지에 모든 언어에 대한 비교표가 있습니다. 의외로 스위프트가 펑셔널입니다. 의외로. 네. 여러분들은 스위프트를 하시기 때문에 랭귀지 레벨에서 펑셔널 프로그래밍 하실 수가 있어요. 네, 굉장히 좋죠. 거기 이런 설명까지 달려져 있습니다. 뭐라고 돼 있냐면은 수학적인 함수의 평가를 사용하고 저희 밑에 있죠. 그 다음에 뮤터블 데이터를 피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죠. 여러분들 아마 평소에도 작업하실 때 뮤터블 피하라든지 혹은 뭐 이뮤터블 하다든지 말씀 꽤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죠? 네, 여러분들 은근히 하고 있는 겁니다. 제가 이 위키페이지 위에 거 비교에서의 저 항목에 대비해서 한국어의 위키페이지 함수형 프레이밍에도 똑같은 번역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맨 앞에서 영문에서의 위키피디아의 펑셔널 프레이밍에서의 키워드를 apply and compose functions라고 해놨잖아요. 근데 여기에서의 한국어에서는 이 용어를 쓰고 있어요. 사실 이게 훨씬 더 여러분들한테는 체감이 많이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자, 그러면은 제가 오늘 다룰 얘기는요. 함수형 프레임을 얘기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함수형 프레임을 얘기하려면 20분은 고사하고 20년이 걸릴지도 몰라요. 그래서 그 얘기를 하려는 건 아니고요. 그거의 단적인 사례자, 그리고 수학하고도 좀 관련 있는 얘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네, 이거는 이제 영어는 이렇게 써져 있지만 한국어로 하자면 대수적 데이터 타입 뭐 이렇게 할 수 있습니다.
대수적 타입이라는 것도 잘 모르겠는데 밑에 보면 대수적인 구조란 말도 나오죠. 그죠? 네, 대수적 구조라고 밑에는 스위프트에서 이뉴머레이션이라는 게 나옵니다. 아마 여러분들 이뉴머레이션 혹은 이넘, 열거형 이런 거 많이 쓰실 거예요. 그죠? 네. 이제 앞으로 스위프트의 열거형을 가지고 이야기를 진행할 겁니다. 네. 그 전에 사전에 좀 알아둬야 될 게 있어요. 이건 수학입니다. 네. 자, 그래서 제가 여기 연령대를 파악해 왔습니다. 18세부터 42세까지 모두 고등 수학을 어느 정도는 파악했다고 생각하고 기억을 떠올려 보세요. 첫 번째는 집합입니다. 잘 아시죠? 네, 밑에 저기 뭐 N, G, Q, R 이렇게 써놓은 거 다 자연수, 정수, 유리수, 실수. 네, 기억나시죠? 네, 이런 거를 집합이라고 하면 다 기억나실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네, 바이너리 오퍼레이션. 여러분도 아마 이건 컴퓨터에서도 많이 쓰시잖아요, 그죠? 이항연산, 그죠? 익숙하신 것처럼 사칙연산 이런 겁니다. 자, 여기까지는 쉽죠? 네, 자, 그 다음에 이것도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뭐냐면 앞서 우리가 어떤 집합과 또 이항연산을 알았습니다. 어떤 연산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집합도 있고. 그랬을 때 우리가 어떤 연산을 하면은 결과값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 결과값이 다시 또 그 집합으로 들어갈 때, 그러니까 돌고 도는 거죠, 그죠? 안에서. 그거를 우리가 보통 연산이 어떤 집합에 닫혀 있다라고 합니다. 고등학교 때 배웠습니다. 네, 뭐 안 배운 것처럼 표정하지 마세요.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이제 대강 됐습니다. 근데 여기서부터는 고등학교 때 안 배운 내용입니다. 제가 시간을 유심히 보고 있어요. 안 넘으려고. 네. 지금 7시 5분이거든요. 안 넘었습니다. 자, 그래서 아까까지 고등학교 수학 복습이었습니다. 자, 이제 요 항목들 있는데요. 상당히 남다르죠, 그죠? 용어들이. 오늘 여러분들이 이 용어를 들어보고 혹시 딴 데 가셔서 조금 잘난 체 하시면 추상대수학 조금 아시는 겁니다. 약 파는 것 같은 느낌인데, 자, 첫 번째는 어떤 집합이 있어요. 어떤 집합이 있는데 그 집합에 어떤 연산이 있다고 생각합시다. 뭐 플러스 대표적으로 더하기 같은 연산이잖아요. 그럼 연산에 대해서 닫혀 있기만 하는 그런 대수적인 구조라고 합니다. 이게 대수적인 구조예요. 그래서 대수적인 구조라는 거는 집합과 연산 사이에서 어떤 특성이 있는가라는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닫혀 있는 특성만 있는 거예요. 물론 자연수 이런 거는 더 성질이 많습니다만 기본적으로 닫혀 있기만 하면은 그 대수적인 구조를 마그마라고 부릅니다. 이름 되게 멋있죠. 네, 지층을 밑에 흐르고 있는 마그마 있잖아요. 네, 그런 뜻인 거죠. 자, 그 다음에요. 저 영어는 결합 법칙을 의미합니다. 결합 법칙 기억나세요? 오, 좋습니다. 믿고 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결합 법칙이 성립하는 그런 경우에는 세미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그 다음에 자, 저 영어 아이덴티티는 항등원입니다. 자, 여러분들 덧셈의 항등원은 뭐죠? 오, 좋습니다. 수능 보고 뽑는 거 아니죠? 여기. 네. 자, 그래서 그렇게 항등원이 있는 대수적인 구조를 모노이드라고 부릅니다. 여기 혹시 함수형 포에밍 공부하신 분들 중에서는 모노이드란 말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모나드랑 더불어서. 자, 그 다음에 이제 여건이 존재하면 그때를 우리가 그룹이라고 부릅니다. 군이라고 합니다. 현대 대수학의 상당 부분을 이 군론이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군론이 여러분들 혹시 아시는 요절한 수학자의 대명사 갈로아가 만든 갈로아의 군론 이론도 바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보통 우리가 어떤 집합과 어떤 연산이 어떤 대수적인 구조다라고 할 때 집합과 연산을 저렇게 가로로 묶어서 튜플이라고 그러죠. 저렇게 묶어서 표시를 합니다. 여기까지만 배워도 머리가 많이 아프시죠? 네. 자, 그래서요 이제 드디어 코드가 나왔습니다. 제가 이거 이제 발표 자료를 준비하는데 스위프트 코드를 꼭 넣으라고 했던 것 같은데, 자, 그래서 제가 분명히 노션에서는 들여쓰기 했습니다. 제가 바보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 슬라이드 만들어 주시는 분이 다 이렇게 뭉겨버리셨어요. 이해해 주세요. 자, 그래서 지금 보시면요, 아주 우아하게 iOS, iPadOS, macOS에 대해서 지금 저렇게 이뉴머레이션을 열거형을 만들어놨습니다. 굉장히 깔끔하죠, 그죠? 버전 2개만 화면에 다 나오게 하려고 이렇게 했거든요.
자, 지금 보시면 열거형이 3개가 있습니다. 그죠? 3개가 있어요. 자, 이 슬라이드의 타이틀이 썸 타입이잖아요. 그죠? 자, 썸 타입 뭘 하려는 걸까? 약간 느낌이 오시죠? 그죠? 네, 이런 겁니다. 제가 이 OS를 다 묶은 어떤 열거형을 만들고 싶어요. 네, 애플의 OS 다 이런 거죠. 자, 이랬을 때 이렇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스위프트가 이게 되더라고요. 네, 멋지더라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렇게 그 이념 정의 안에 케이스 안에서 이미 선언했던 이놈을 다시 이렇게 쭉 나열해서 케이스로 병렬로 나열해서 쓰면은 이게 결국은 합의되는 겁니다. 합의되는데요. 이게 또 우리 말로 우리 그 자연어의 느낌으로는 또는이라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것 또는 이런 거죠. 그 무슨 얘기냐면은 이 애플 OS라는 이놈 타입은 아까 얘기했던 아이폰의 2타입, 그 다음에 아이패드의 2타입, 그 다음에 맥의 2타입인 총 6개의 이놈 타입을 가질 수가 있습니다. 이해되시죠? 이게 해서 합인 거죠. 자, 그래서 이렇게 보면은 이 스위프트에서 이놈 전체를 어떤 집합으로 보면은 그거에 대해서 이렇게 오화 혹은 합으로 연산을 했을 때 그 대수적인 구조가 모노이드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그래서 항동원이 있어요. 네, 제가 항동원 예제를 오늘 제 엑스코드의 플레이그라운드에 있는데 못 보여드려서 죄송합니다. 송출을 위해서 제가 따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거는 이제 곱 타입입니다. 자, 곱 타입은 어떤 느낌 올지 아시겠죠? 지금 이게 RGB를 제가 표현하려고 그랬어요. 그래서 RGB 하나당 4단계씩 이렇게 표현을 해봤습니다. 보이시죠? 이렇게. 자, 이랬을 때 곱 타입은 이렇습니다. 네, 이거 이제 그 이뉴머레이션에서 스위프트 이뉴머레이션 어소시티브 밸류라고 그래서 이렇게 줄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같이 이렇게 케이스 이렇게 쓴 게 아니죠, 그죠? 이렇게 한 번에 케이스로 쓰되 밸류로 쓰고 아규먼트로 저렇게 씁니다. 자, 저렇게 쓰면 어떻게 되냐면요, 경우가 몇 개가 되냐면 더하기가 아니에요. 어떻게 되겠죠? 곱하기가 됩니다. 그래서 4 곱하기 4 곱하기 4가 돼요. 계산 안 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스위프트 이뉴머레이션 전체를 집합으로 보고 이거에 대해서 이렇게 같이 뭐뭐와 뭐뭐와를 다 하게 되면 이것도 또 모노이드가 돼요. 이것도 항동원이 있습니다. 나중에 코드로 보여드릴게요. 지금 말고. 자, 그렇고요. 여기까지 오셔서도 굉장히 힘드셨을 거란 생각이 드는데요. 자, 여기까지 좀 이해하셔서 상당히 좋아요. 네, 상당히 좋고, 이건 제 욕심입니다. 왜냐하면 이 링이라는 것도 대수적인 구조예요. 아까 기억나세요? 가장 간단한 것부터 마그마, 세미 그룹, 그다음에 모노이드 그룹 뭐 이렇게 있었잖아요. 네, 그거의 확장판입니다. 근데 이 링은 연산자를 2개를 취해요. 보통 더하기 곱하기를 2개를 취합니다. 그래서 이 더하기 곱하기에 대해서 이렇게 조금 복잡합니다만 일단은 더하기는 교환 법칙이 성립해야 돼요. 그런데 사실은 스위프트 이뉴머레이션도 교환 법칙 성립합니다. 그 다음에 뭐 곱하기는 모노이드, 뭐 어쩌고 이거는 이제 분배 법칙입니다. 이렇게 다 성립하면 이걸 링이라고 해요.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자주 봤던 실수도 링입니다. 실은 제가 일부러 I라고 써놓은 거예요. 자, 그래서요, 네, 안타깝게도 스위프트의 이 이뉴머레이션의 썸과 프로덕트가 합하고 곱하고 오하고 엔드는 안타깝지만 완전한 링은 아니고요. 네, 세미 링이더라고요. 그래서 뭐 아쉽지만 뭐 이런 정도 됩니다. 너무 어렵죠? 자, 너무 조용하고 있어요 지금. 자, 그래서 마무리를 좀 줘야 되겠죠? 네, 뭐냐면 앞에서 제가 펑셔널 프로그래밍 얘기했는데, 함수형 프로그래밍 얘기했는데 뜬금없이 왜 대수적인 구조를 얘기하느냐라고 하실 수 있어요. 제가 여기서 답을 드리려는 건 아닙니다. 저는 답은 알고는 있지만 뭐냐면 여러분들 이제 그 함수형 프로그래밍을 생각하실 때 사실 우리가 프로그램을 하게 되면 데이터를 다루게 되잖아요. 그죠? 여러분들 데이터의 구조에 대해서도 고민을 많이 하실 겁니다. 실제로 작업을 하다 보면 뭐가 더 효율적이가 뭐 이런 얘기 많이 생각하실 거예요. 자, 근데
이 함수형 언어에서, 함수형 프로그래밍에서 함수형 데이터 스트럭처는 뭐라고 보통 얘기하냐면요, 퓨어 펑션만을 써서 동작해야 된다라는 표현을 씁니다. 이게 퓨어 펑션, 순수 함수가 뭐냐면요, 쉽게 얘기하면 외부의 개입이 없어야 돼요. 즉 인수와 리턴 값으로만 말합니다. 그래서 보통 그거를 뭐라고 표현하냐면요, 아이덴포텐트라고 그래서 멱등성이라고 그러는데, 똑같은 인풋이 들어오면 항상 아웃풋이 같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들 함수 그렇습니까? 그래서 함수도 짤 때도 있죠. 근데 보통은 안 그렇죠. 왜냐하면 대부분 그 전체 클래스나 스트럭트의 스테이트에 많이 영향을 주고받거든요. 그죠? 예, 그러면서 순수 함수가 아닌 경우가 꽤나 많습니다. 근데 이건 어쨌든 순수 함수에 기반한 얘기예요.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는 거냐면, 결국은 데이터 구조가 이뮤터블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함수형에서는 표하게 하려면. 자, 그런데 여기 뭐라고 나오냐면은 대수적인 자료 구조가 저렇게 순수한 함수형 자료 구조를 가능하게 한다라는 거죠. 왜요? 그죠? 왜 그렇죠? 라고 생각을 하실 수 있죠. 제가 답을 가르치지 않습니다만 여기서 힌트를 좀 드릴게요.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그 스위프트에 다루시는 이뉴머레이션이 실은 이뮤터블입니다. 네,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대강 좀 풀어서 말씀을 드리면, 여러분이 이뮤터블에서 시작하고 그 이뮤터블 타입들의 썸이나 프로덕트나 다 하나 해도 항상 다 이뉴머레이션이 나오는 거죠. 그죠? 네, 연산에 닫혀 있죠. 네, 그래서 이뮤터블인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썸, 프로덕트 다 같이 컨비네이션 해도 항상 이뮤터블한 게 나오는 거죠. 그래서 펑셔널 데이터 스트럭처가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프로그래밍 언어들의 펑셔널 프로그래밍 책에 알지브레이크 데이터 타입이 설명이 나와요. 네, 그래서 이렇게 좀 얘기를 해봤습니다. 네, 밑에 자료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네, 스위프트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한 인트로덕션 글도 있고요. 네, 그 다음에 책도 있습니다. 저도 이 자료 준비할 때 꽤나 참고 많이 했어요. 네, 그렇고 그다음에 네, 여기 보면 이거 스위프트 공식 문서입니다. 여기에도 저 이뉴머레이션의 리커시브 이뉴머레이션, 재기적 이뉴머레이션에 대한 설명이 있는데요. 매우 흥미롭습니다. 여러분들 한번 인다이렉트 키워드 한번 더불어서 공부해 보시면 굉장히 재밌을 거예요. 네, 네, 이런 글도 있더라고요. 네. 왜 이렇게 끝이 안 나지? 네, 이 그림은 네, 그건 표입니다. 그냥 나중에 보세요. 자, 질문이 없으리라 예상합니다만, 네, 네, 서울에서 오셨나요? 네, 네, 괜찮죠? 질문 받아도 되죠? 네. 이렇게요? 예. 이렇게 해야 되는군요. 네. 우선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대해서 너무 잘 알게 돼서 감사한데, 저희가 이제 멘티 입장에서는 되게 연차들이 낮다 보니까 사실 함수형 프로그래밍이 뭔지,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뭔지도 조금 애매모호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혹시 함수형 프로그램을 좀 맛보기로 해보고 싶다라고 하면 혹시 뭐부터 시작을 하는 게 제일 좋을까요? 너무너무 좋은 질문입니다. 네. 여러분들 이 함수형 프로그래밍에 저는 이제 전에는 자바 쪽에 했었으니까 자바 쪽에서 가장 그 뭐랄까 뜨는 어떤 뭐라고 분야라고 해야 되나? 그게 스트리밍입니다. 네. 여러분들 아시는 그 리액티브의 스트리밍. 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아마 주로 많이 쓰시는 거랑 맵 많이 쓰실 것 같아요. 필터도 많이 쓰시죠? 리듀스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도 함수형 언어에서 상당히 자주 나오는 포인트입니다. 그리고 그 맵이나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혹시 함수를 인수로 받거나 함수를 리턴으로 하는 함수를 뭐라고 부르는지 혹시 아시는 분? 영어로 대답하셔도 좋습니다. 네? 상품을 참 주면 좋겠다. 단어? 네네. 저 뭐 20분지 먼저 친 건데. 네? 이중객체? 아니에요. 여기 먼저 썼어요. 네. 네, 좋습니다. 하이어 오더 펑션. 네, 좋습니다. 잘하셨어요. 네. 이거 뭐 답을 좀 네. 그래서 네, 여러분들 실제 생활에 많이 쓰시는 맵이나 이런 애들이 함수를 받죠. 네. 그 함수가 퓨어 펑션이면 게 좋아요. 그리고 그 함수의 인풋과 아웃풋이 대체로 이뮤터블입니다. 알지브레이크 데이터 타입.
네, 거기서부터 연습하시면 상당히 피부에 많이 와닿으실 거예요. 진정하게 순수하게 하시려면 굉장한 노고가 필요할 수도 있습니다. 네, 하지만 도전해 볼 만한 가치가 있지 않나. 왜냐하면 스위프트는 언어적으로 굉장히 준비가 잘 돼 있어요. 아까 보여드렸죠? 준비가 되게 잘 돼 있습니다. 네, 또 혹시 질문? 네, 시간 다 됐죠? 네. 사실 줌에서 지금 질문이 하나 들어와서 네, 하나만 더 부탁드립니다. 네, 줌에서 유성든님께서 줌에서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네, 스위프트에서 어떤 함수가 순수 함수인지를 판단하기 쉬운 방법이나 도구가 있는지 여쭤보셨습니다. 네. 그러게요. 이게 참 그런 거 있으면 참 좋겠어요, 그죠? 그런 뭐 저희 이제 이 iOS 교육 쪽에 계시는 저희 별명만 떠오르는 고드름님, 김정님 혹시 아시는지 모르겠는데, 네, 코드스쿼드 대표님이시죠. 그래서 그런 분들이 이런 툴 같은 거 만들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들긴 합니다. 네, 아무튼 지금 봤을 때는 그렇죠. 일단은 여러분들 아마 이제 이거는 사이드 이펙트가 있냐 없냐의 여부에 되게 관심이 많으실 거예요, 그죠? 아무래도. 그래서 현재로서는 툴은 아직 잘 모르겠어요. 정적 툴이 있으면 참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다음에 아무래도 여러분들이 이제 실제로 작성하실 때 사이드 이펙트가 뭐냐라는 게 이제 관건이실 것 같아요. 특히나 이제 아무래도 외부 API도 많이 부르게 되고 I/O, 그다음에 뭐 하다못해 로그 하나 찍는 것도 다 사이드 이펙트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뭐 사실은 사이드 이펙트 없이 하라라는 건 또 현실적으로 맞지 않기로 해서 공존하는 형태를 취하기도 합니다. 근데 어쨌든 현재로서는 스스로 좀 아까 이렇게 역등성이라든지 이런 걸 좀 기반으로 해서 좀 판단하셔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까 줌에서 질문해 주셨을 때 줌에서 김대영 님이랑 홍솔 님도 퀴즈 네, 고차 함수로 답변을 하셨다고 하셔서 네, 축하합니다. 상품이 없어서 죄송합니다. 네, 방금 상품이 없어서 죄송하다고 하십니다. 네. 네, 그러면 저희가 다음 회차에서는 조금 더 성장해서 상품을 많이 마련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그때도 발표하러 와주시는 거죠? 방금 내라고 해주셨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창심님께 혹시 더 질문하고 싶으신 분 있으실까요? 네, 그럼 없으시면 네, 창심님의 발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